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4년 9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주제는 동시성과 데드락 문제를 해결하는 잔액 관리 실전 코딩 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네, 데드락 관련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드락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루고 있고요. 어, 되게 이제 기초적인 부분 시작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단계를 이제 높여가면서 최종적인 코드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코드가 되었는지를 좀 나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 초반 부분은 좀 이제 시니어 분들은 약간 좀 지루하게 네,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주니어 개발자 분들은 이게 좀 잘 이렇게 약간 조금 음, 뭐 수업이나 강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쫓아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에디터가 공유가 됐는데 글씨 크기는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키우면은 좀 코드가 한눈에 좀 잘 안 보여서 네, 이 정도 크기에서 잘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하나 준비했고요. 뭐 오늘 기준은 MySQL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른 이제 DBMS도 좀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MySQL 전용이다 까지는 이제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테이블에 이제 컬럼을 보시면은 이제 뭐 자동 증가하는 이제 아이디 컬럼 하나 있고요. 유저 아이디 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마운트라고 이제 금액을 이제 작성하는 컬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잔액을 남기는 이제 컬럼이 있습니다. 요 끝에 컬럼은 일단은 뭐 무시하시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컬럼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세요. 어, 잠시만요. 네,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테이블명을 저널이라고 했는데 회계에서 이제 분계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 그런 이제 뭐 가계부처럼 이제 돈이 얼마 들어왔으면은 이제 잔액이 얼마 남는다. 돈이 얼마 빠졌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잔액이 얼마 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기 위한 이제 가장 어쩌면 이제 잔액 관리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리 이제 요 저널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어 이제 저널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정적 메소드로 이제 create라고 이제 정적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functions.php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일에는 그냥 이제 PDO 객체를 던지는 반환하는 요 db 함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db 이제 PDO 객체가 필요하면은 이제 저 db 함수를 이제 호출해서 사용을 할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유저 아이디를 받고 이제 금액을 받아서 저장하는 코드를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밑에는 네, 뭐 이제 실제 개발할 때 당연히 이제 클래스 분리하겠지만 이제 보기 좋게 이제 클래스 하고 이제 바로 밑에다가 그 위에 이 저널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 1001번 유저 아이디에 이제 이 100원을 추가하는 이런 이제 코드를 미리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세션을 던지는 건 없지만 미리 이제 트라이 캐치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 요거를 이제 실행시켜 보면은 실행은 이제 오른쪽에 터미널 창을 띄워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이제 뭐 동작을 하지를 않겠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값을 넣을 건데요. 일일이 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코드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복붙 하는 형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ORM 같은 거 이제 쓰시는 분들은 PDO 객체를 이제 직접 사용하는 이제 그런 어떤 문법이 좀 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약간 좀 사용법은 불편해요. ORM이나 뭐 이런 거를 직접 쓰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불편한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런 거 지우고 네, 인서트 해서 유저 아이디랑 네, 이 금액을 넣고 네, 뭐 잔액도 넣어줘야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처음에는 뭐 아무 금액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잔액이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하고 유저 아이디 어마운트 그럼 이제 저널 테이블에 네, 유저 아이디 어마운트 밸런스 해서 이렇게 실행하면은 값이 들어가겠죠. 네, 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PDO를 반환하는 객체를 반환하는 이제 함수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 에러 안 났고요, 다행히. 한번 열어보면은 예, 이렇게 값이 들어갔죠? 네, 아이디 뭐 1 증가했고요. 유저 1001번에 금액 100원, 네, 잔액 100원. 근데 이제 두 번째 컬럼을 넣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좀 코드가 더 필요하겠죠. 그 잔액이 100원을 더 넣으면 이제 잔액은 2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 잔액을 가져오는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잔액을 가져오는데 음, 다른 유저 거 가져오면 안 되겠죠? 네, 이 해당 유저의 것을 가져와야 되겠죠. 아직은 레코드가 한 개밖에 없지만 레코드가 여러 개를 생길 거를 생각을 해서 최신 레코드에 있는 이 잔액을 가져오도록 해야 되겠죠. 네, 이 유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을 네, 해서 배치 컬럼에서 잔액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잔액과 이제 금액을 네, 합쳐서 어, 넣어주게 되면은 음, 네, 그러면 이제 금액이 늘어나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다행히 실수한 거 없고요. 확인해 보면 이렇게
네, 100원이 더 들어와서 네, 이렇게 잔액은 200원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딱 그 개발을 네, 이렇게 개발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뭔가 학원에서 이제 갓 배우기 시작했다거나 하면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네, 잔액 관리, 네, 뭐 기록, 그 로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단순한 그런 공부였고요. 이제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에 있어서 진짜 큰 문제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이렇게 딱 실행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300원 됐겠죠, 잔액이. 네, 뭐 전혀 네,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대로 써도 물론 그 이 금액이 어, 마이너스가 되면은 또 안 되겠고 뭐 그러한 거가 있겠죠. 아무리 이제 금액을 이제 마이너스를 받으면은 이제 뭐 금액이 이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네, 잔액이 이제 좀 줄어들고 하겠지만 그게 뭐 잔액이 뭐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한 처리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일단 이제 그런 거는 제쳐두고 뭐 그냥 금액이 늘어난다고만 했을 때 이 코드만 봐서는 이제 그냥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이 웹 서비스는 이제 한 명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동시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많은 어, 이제 정말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닌 이상은 동시 접속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하나 둘 셋 하면서 팍 접속하는 거는 이제 아니죠. 네, 좀 여러 페이지에 뭐 다수가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의 간격을 어, 두고 이제 뭐 접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처리되는 부분이 무척 빠르게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요. 뭐 잘못 설계한 게 아닌 이상 이제 엄청 빠르게 처리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동시에 짜잔 하고서는 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그냥 요 코드만으로도 그냥 대부분 그냥 이제 정말 평범한 서비스들은 이제 그냥 뭐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운에 이제 맡기면 안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동시에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동시성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간단하게 온도부터 예. 지금 이제 이 명령은 그냥 동시에 병렬로 지금 두 개를 실행한다고 네, 요 php ini 이 파일을 병렬로 두 개 실행하는 이제 명령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딱 하면은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게 지금 동시에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새로 고침했을 때 지금 3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500원이 되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보면은 400원이 되어 있어요. 네. 어,
왜 이게 400원이 되어 있을까요? 뭐 아시는 분들 뭐 예, 당연히 예상하고 하시겠지만 동시에 접속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잔액을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잔액을 가져오는데 300원인 상태에서 요청이 동시에 따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잔액이 300원, 3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 1번 A 요청도 네, A 요청도 지금 잔액이 300원이니까는 100원을 더하면 되겠다. 네, B 요청도 지금 300원이니까 100원을 더하면 되겠다. 해서 네, 동시에 이렇게 어, 그 요청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이거를 400, 400 이렇게 저장해 버리게 된 거죠. 이게 조금이라도 뭐 좀 네, 뭐 1초 차이 아니면 뭐 0.1 0.1초? 뭐 하여튼 뭐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약간 데이터베이스가 처리할 그런 시간을 좀 줬다면은 네. 이게 금액이 이제 500원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 동시에 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네. 음, 뭐 어떤 이제 기술적인 거를 이제 뭐 떠나서 첫 번째 요청이 이제 잔액을 요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동시에 아무리 이제 동시에 들어왔어도 그래도 일단은 뭐 일단 뭐 순서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조금이라도 먼저 이제 들어온 그 요청에 어,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 그런 좀 이제 대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잔액을 가져오면 안 되겠죠.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잔액을 가져와서 이제 확인을 해야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이제 동시에 잔액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 이제 셀렉트해서 읽으려고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MySQL을 기준으로 마리아DB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 셀렉트를 할 때 이 포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포 업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음, 네. 어, 잠시만요. 이 포 업데이트를 좀 설명하기 전에 좀 앞서 좀 다른 거를 먼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음, 네. 자, 아까 처음에 이제 테이블을 설명할 때 이 마지막 컬럼은 지금 뭐 값도 하나도 없고 네. is latest라고 이제 컬럼인데 최신이 무엇인지를 좀 네, 그 설정하는 네, 어떤 게 이제 가장 최신의 이제 데이터인지를 어, 설정하기 위한 이제 컬럼입니다. 지금 여기서 잔액을 가져올 때 보면은 이제 오더 바이로 해갖고서는 맨 마지막 아이디를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이디라는 네, 저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지막 아이디가 아니고 아이디 역순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디 이제 내림차순, 네, 아이디 내림차순으로 해서 음, 사실 이렇게 뭐 컬럼에서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가져오는 건데 뭐 성능적인 부분도 있고 음, 하여튼 뭐 문제를 네, 이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최신의 값을 네, 가져오도록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값을 이렇게 마지막 값을 이제 1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값을 1로 바꿔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전에 네, 이전에 이제 그 레이티스트가 1이었던 애는 다시 이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널로 해서 네, 이제 업데이트하고 네, 유저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의 가장 이제 이전 최신 레코드를 이제 최신이라고 표시된 레코드를 이제 최신이 아닌 것으로 바꿔주고, 새로운 이제 레코드를 새로 들어가는 레코드는 이제 최신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좀 붙여서 네. 유저 아이디 넣어줘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잔액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기존 최신이었던 건 널로 하고, 새로운 거는 네, 1로 바꾸고, 컬럼을 다 비운 다음에 테이블 다 비우고 한 개만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실행해 보고요. 예. 네,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네. 또 한번 실행하면은 계속 요 1은 이제 옮겨가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이 유저 어떤 유저의 네, 이 레이테스트가 1인 것의 잔액을 가져오면은 이제 최신 잔액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도 아까와는 다르게 레코드도 딱 한 개만 읽어오게 되고, 여러 면에서 이제 속도도 빠르겠죠.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왜 0 안 하고 1로 할까?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음, 지금 여기서 잠시만요. 데이터베이스 네. 인덱스 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네. 지금 요게 이 정보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요거 네. 여기 보시면은 음, 이렇게 네. 좀 정보가 잘 안 보이는데요. 미리 만들었다 했을 땐 쿼리문을 보면은 네. 지금 유니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하고 레이티스트를 묶어서 유니크로 만들었습니다. 유니크 키로. 그러면 이제 DB에서 유니크 키로 만들게 되면은 똑같은 값은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1001이라면은 1001이고 이즈 레이티스트가 1인 거는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컬럼 봤을 때 그래 그럼 얘는 하나인데 유저 아이디가 1001인데 널인 거는 두 개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널은 포함이 안 돼요. 그 인덱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없는 거, 예, 그 유니크의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유한 거라고 이제 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여기를 이제 값을 만약에 0, 0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에러가 나요. 요거 하면 되나? 이제 에러, 예, 이렇게 에러 나죠? 네, 에러 나. 그래서 이제 이게 널 0 됐네. 이게 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이 최신 네, 이 유저의 이즈 레이티스트가 1인 레코드는 딱 한 개밖에 존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니크 인덱스에 대한 요 특성을 이용해서 혹시라도 뭔가 코딩에서 이제 실수를 해서 일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라든지 뭐 그런 거 자체를 어,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이제 제약 조건을 걸어서 막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는 그냥 아이디 역순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그 중에서 뭐 첫 번째 레코드의 컬럼만 가져오는 식으로 했다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최신 이제 값을 가져온다 이렇게 바꿨고요.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아까 하던 포 업데이트를 이제 다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포 업데이트를 추가를 했는데요. 이 포 업데이트 구문을 이제 셀렉트에 이제 추가하게 되면은 락이 이제 이, 이 레코드에 요 해당하는 레코드에 이 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트랜잭션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어, 뒤에 오는 애들은 이제 그 이 셀렉트 구문을 이제 대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무조건 트랜잭션은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트랜잭션 걸지 않고 그냥 포 업데이트 하면은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냥 셀렉트 쓰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트랜잭션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마지막에 커밋까지 이렇게. 자, 요거 트랜잭션 하기 전에 요거 다시 실행해 볼게요. 비우고 네, 비우고 한 개 넣어보고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동시에 병렬로 실행하고 어 데드락 네 지금 데드락이 발생했는데요. 음 트랜잭션 걸지 않았는데 왜 데드락이 발생했지? 잠시만요. 아, 데드락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설명도 이 메시지도 안 냈고 그냥 무조건 데드락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데드락이 아니라 요거 네. 일 두 개 들어가서 네, 유니크 키 지금 네, 디플리케이티드 하면서 이렇게 네, 에러가 났죠. 네, 그쵸.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지금 네, 요거를 두 개 넣으려고 해서 이제 지금 에러가 이제 발생한 거죠. 하여튼 이것도 동시성 아까와 같은 결국은 이제 동시성 문제고요. 만약에 뭐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쳐도 아까처럼 이제 300이 아니라 200, 200 이렇게 됐겠죠. 이런 식으로 어, 여전히 그런 이제 동시성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트랜잭션을 걸고 이제 포 업데이트도 추가한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요. 비우고요. 텅 빈 상태에서 일단 한 개만 실행해 보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동시 두 개 실행해 보고 이번 에러 하나도 안 났죠?
300. 네. 동시에 이번에는 3개도 실행해 볼게요. 에러 안 났고요. 그러면은 이제 600이 돼야 되겠죠? 예, 600. 네, 요렇게 해서 네. 이 포 업데이트를 쓰고,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걸고 요 포 업데이트를 쓰는 것만으로 이 아까 전에 발생했던 동시성이 이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이제 시니어분들,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되신 분들은 아휴 뭐 아는 건데 여기서 끝이네, 아휴 뭐 별거 없었네, 네 라고 이제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요것까지는 이제 이제 실무에서 동시성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처음으로 찾게 되는 부분이고, 요것만 해서 대부분 사실 많은 경우에 해결은 돼요. 데이터가 잘못 들어간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하지만 뭔가 왜 뭔가 가끔 되드락이 발생하네, 뭐 하여튼 뭔가 가끔 좀 잘 안 되네, 예, 요런 이제 상황이 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어떤 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그걸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기 전에 지금 이 트랜잭션을 요 안에다가 이렇게 지금 걸었잖아요. 안에다가 이렇게 걸었는데요. 어, 정말 이 크레이트 요거, 네, 여기, 네, 요거 이제, 네, 이 저널 크레이트 요것만 딱 쓰는 상황. 정말로 이 어떤 그런, 어, 프로세스를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거 이외에 뭐 다른 거는 안 한다라면은 이 트랜잭션 안에 있어도 뭐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음 뭔가 이제 뭐 다른 것도 하면서 뭐 물건을 뭐 샀다. 그러면 물건을 사 뭐 산 기록을 남기면서 포인트를 뭐 지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가 이제 걸쳐서 이제 하나의 그런 큰 트랜잭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런 상황에서 요 안에서 이제 그냥 트랜잭션이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또 이제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깥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고요. 네, 이렇게 바깥으로 빼고, 음, 어, 그런데 그러면 바깥으로 뺀 상태에서 개발자가 혹시나 실수로 트랜지션도 안 걸고 이거 실행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발생했죠. 차라리 그냥 에러가 나서 데이터가 안 들어가면은 뭐 나은데, 네, 뭐 잔액이 잘못돼서 잘못된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얘는 무조건 트랜잭션, 네, 필요로 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제 좀 추가를 해줍니다. 지금 이제 PDO 기준으로요. 네, 이렇게 인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지금 뭐 트랜잭션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한 게 있는데요. 그냥 이 메소드는 호출할 때 트랜잭션 진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에러 나라. 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방탄 코딩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데드락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겸사겸사 어떤 좀 더 이제 실전적인 코딩을 같이 이제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추가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 이제 뭐 세 개를 실행하던 뭐 몇 개를 실행하던, 네,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거 확인했고, 이러면 이제 완벽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간헐적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비우고요. 텅텅 mes죠? 텅텅 mes죠? 왼쪽 화면 너무, 네, 오른쪽 화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클리어 한 후,
지금 이렇게 동시에 세 개 실행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아까 전까지만 해도 에러가 안 나는데 지금 에러가 났어요. 그리고 에러 난 거 보면 여기 보면 데드락 이렇게 써있죠. 데드락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네, 뭐 하나밖에 지금 안 들어왔어요. 동시에 세 개 실행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데드락이지? 한번 또 실행해 봅니다. 실행하기 전에 좀 깨끗하게 하고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러 하나도 안 났어요. 데드락 하나도 안 발생하고 잘 처리됐어요. 이게 왜 그런가? 뭐가 문제지? 네. 이게 바로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네, 잘 발, 어, 요 코드만 있어도 지금 현재 이 상태만 해도 웬만해서는 요런 문제 뭐 경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지?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데드락 관련돼서 뭔가 이런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저는 이제 모든 에러 워닝 이거를 다 그냥 슬랙으로 받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뭐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지? 에러가 났네? 근데 웹페이지 에러는 뭐 종종 나는 거잖아요. 뭐 다시 실행하면은 뭐 에러가 안 나요. 그럼 뭐 그냥 뭐 일시적인 거보다 하면서 그냥 이제 다 그냥 이제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오류가 발생을 해도 이런 데드락 문제가 발생해도 뭐 발생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매우 많을 수 있을 거라고 네,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니 근데 그럼 왜 발생을 한 거냐? 네, 자 다시 지금 텅텅 폈죠? 그러면 각 발생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데드락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데이터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데드락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 아무것도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 조건에 해당하는 레코드가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만약에 지금 그 1001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유저를 1002 유저로 바꾸고 그러면은 지금 테이블이 비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1002 유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1001 유저로 값을 넣고 있잖아요. 실행하면은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뭐 레코드가 있으니까는 뭐 에러가 안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데드락이 발생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이제 테이블이 텅 비어 있을 때가 아니라 네, 지금 이 포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레코드가 없을 때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길래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나? 어, 이 지금 포 업데이트를 이제 이 구문을 이제 사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해당 유저 아이디 이제 1001이죠. 네. 지금 1001이고 그 다음에 레이티스트가 1인 레코드. 네. 그 레코드에 이 락이 걸립니다. 그 레코드에 이제 락이 걸려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맨 처음에 이제 들어온 요청만 이제 셀렉트해서 값을 읽을 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대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레코드가 존재할 때는 이 문제가 아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요. 그다음 이제 첫 번째 요청이 다 끝나서 이제 DB 이제 커밋까지 일어나게 되면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들어온 요청이 셀렉트해서 값을 읽어서 처리하고 세 번째 들어온 요청이 이제 셀렉트해서 값을 읽어서 이제 처리를 하고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해당하는 레코드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레코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없으니까 어 어떻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요 값이 네 그냥
없는 걸로 이제 처리가 되고 그냥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어, 지금 약간 별개로 네, 요거 조금 네. 어, 그럼 값이 이제 여기 펄스가 들어가는데 최소한 좀 네, 이렇게 좀 해줘야 완벽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줘야 이제 완벽했을 텐데. 네. 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이제 값이 네, 없을 경우에는 0이다. 뭐 이렇게는 좀 해줘야죠. 네, 이렇게 해줘야 좀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네, 네, 별개로. 자, 그럼 이제 레코드가 지금 이제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어, 락이 안 걸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갭 락이라는 게 걸리는데요. 없네?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값을 이제 넣을 거니까 어, 이 레코드에 이제 락을 걸어야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레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데 예, 레코드는 존재하지 않지만 천일에 레이, 레이티스트가 1인 그 눈에 보이지는 아직 값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레코드에 이제 락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값이 레코드가 없다 보니까는 1번 요청이나 2번 요청이나 3번 요청이나 전부 다 이 부분은 각자 다 락을 걸고 이제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이거 뭐 업데이트 잠시만요. 아마 이쪽에서 에러 날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좀 다 비우고 네, 데드락 걸린 라인 53번째 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네요. 네, 이 레코드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네, 여기서 인서트 할 때 발생하는데 이제 그 레코드를 이제 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뭐 세 번째도 그렇고 이 동시에 들어온 요청들이 전부 다 그 해당 레코드에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에 다 락을 걸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상호 간에 락이 걸려서 이 락이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풀어줘야 되는데 다 락을 걸고 있다 보니까 이제 락이 안 풀려서 그래서 이제 네, 데드락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MySQL에서는 이제 나중에 들어온 애들의 트랜잭션을 이제 강제로 그냥 종료시켜 버립니다. 네, 그냥 트랜잭션 이제 강제로 끝내버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레코드만 이제 값이 들어간 거죠. 지금도 이제 트랜잭션 에러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만 이렇게 네, 이렇게 값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조금이라도 요청이 늦은 애들은 네, 다 이제 빠이빠이 됐죠. 네, 트랜잭션이 그냥 끊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레코드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가장 단순한 방법은 무조건 레코드가 하나를 있게 만든다. 그래서 뭔가 회원가입을 한다. 그러면은 네, 요 저널 네, 테이블에 미리 이제 영원 레코드를 만들어 놓는다. 네, 영원짜리. 뭐 그러한 이제 방법도 있겠죠. 네,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요 테이블은 뭐 상관없죠. 네,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방법을 뭐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테이블이 그렇게 빈값을 처음부터 빈값을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그런 테이블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 무조건 레코드를 하나 준비해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챗 GPT나 뭐 이런 데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트라이 캐치 해 갖고서는 이제 데드락이 발생하면은 뭐 재시도를 한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 안에서의 트랜잭션 처리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뭐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뭐 이렇게 크게 한번 트라이 캐치 해가지고서는 네 에러 나면은 이게 while mode로 돌려서 어 이제 데드락 발생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만 데드락 발생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데드락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트랜잭션을 이렇게 네, 바깥으로 네, 이렇게 빼놓은 이유는 어, 이 단순히 요거 말고도 앞서 뭔가 다른 그런 어떤 추가적인 그런 트랜잭션들도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테드락이 발생해서 트랜잭션 깨져버렸는데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이 방법, 뭐 데드락이 발생하면 뭐 트라이 캐치로 잡아서 다시 실행한다.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음, 자, 잠시만요. 코드를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좀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이 포 업데이트 가지고 어떻게든 막 지지고 볶고 뭐 해보려고 네. 네, 트랜잭션을 뭐 와일문 뭐 돌리고 뭐 별 방법을 썼는데 절대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입한 방법은 이 get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MySQL의 get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그런 DBMS들도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다.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요 get락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런 어떤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이제 지정된 것들은 이 순서를 동시에 접속했을 때 이게 순서를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좀 약간 좀 네, 설명이 네, 좀 후지지만 네, 코드로 네, 음, 지금 이 별론가 푸 네, 이렇게 해서 아 잠시만 다시 네 어차피 바꿀 거 네, 하지 말고 네, 네, 락을 얻는데 이렇게 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타임아웃입니다. 지금 2초 걸어놨고요. 네. 어, 2초 동안에 뭔가 이 트랜잭션이 처리가 안 되면 이제 그냥 락이 이제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락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락이 걸렸으면은 이제 결과값이 이제 1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락을 거는데 뭔가 타임아웃 같은 게 걸리면은 이제 0, 완전 뭐 실패하면 널, 뭐 이런 게 이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락이 해제가 될 때까지 락이 해제될 때까지 대기를 타게 됩니다. 동시에 접속을 해도 이제 대기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락이 해제될 때까지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락을 무조건 해제해 줘야 됩니다. 이게 트랜잭션 끝난다고 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락을 직접 해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락을 해제해 주는 거는 릴리즈 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락을 이렇게 해제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아예 변수 썼는데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할 걸 그랬네. 이렇게 하고 그냥 락네임 프 대소문자 중요한 게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락을 걸었고요. get 락 해서 락 걸고 처리할 거 쭉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릴리즈 락 이렇게 해서 락을 이렇게 해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해볼게요. 통통 비우고요. 아무것도 없죠? 아까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에러가 났잖아요. 데드락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 데드락이 없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데드락 없이 잘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레코드가 있던 없던 지금 여기서 걸린 게 아닌 거죠. 여기서 걸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건 거고요. 사실 얘는 이렇게 주석 처리 없어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저 포 업데이트 가지고서는 그런 어떤 레코드 쪽에 락을 건 게 아니라 get 락 가지고 저 데드락 발생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왜 주석 아닌가? 띄어쓰기 안 해서 그런가?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드려서. 여기서 락을 했지만, 업데이트 또 필요하네요. 지금 100, 200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필요하고 사실 이거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여기서 그래도 넣어 주셔라. 안전을 위해서.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걸고 넘어가지만 이게 혹시 다른 곳에서는 또 이거 없이 뭔가 이 포 업데이트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 실습하면서 요거 지워보고 해보질 않았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학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100, 200, 300 지금 얘는 제대로 됐죠? 이 부분이 이게 없는 경우에 대한 지금 문제를 좀 확실히 좀 테스트를 더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흡하게 한 점 좀 죄송합니다. 자, 포 업데이트 이 겟락 요거 떠나서 꼭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한 부분입니다. 많이 진행한 부분인데 여기서 좀 더 좀 디테일을 좀 더 잡아줄게요. 아까 전에 이제 이 락을 했으면은 이 락을 해제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락을 해제해 줘야 되니까는 혹시 지금 요즘 이 코드 상에서는 뭐 예외를 뭐 던지거나 하는 부분이 없지만 실제 코드에서는 뭔가 예외 같은 게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예외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딱 처리했는데 마침 여기다 넣죠. 만약에 이제 밸런스가
0보다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값이 들어와갖고서는 이제 잔액을 뺐는데 0보다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throw 네, exception 아이고 new exception 네, 이런 식으로 뭐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에러 쓰고 여기서는 왜 exception 썼느냐? 요거는 완전 그냥 프로그램 다시 짜라는 뜻이고요. 정말 이제 문제된 예외. 요거는 이제 약간 그냥 이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예외. exception 잡아서 좀 처리해라. 메시지로 이렇게 어, 유저에게 좀 전달할 법한 이제 메시지로 그런 약간 차이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간에 어,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예외를 던지고 싶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잠그고 정상적으로 잠겼으면은 브래킷이 구문 안으로 이걸 넣고 예외는 던지고 그 다음에 파이널 뭐 예외가 나던 안 나던 아이고, 네. 이 릴리즈 그러니까 락은 무조건 이제 해제해 주는 거죠. 요렇게 까지 해줘야 혹시나 모를 예외가 발생했을 때 네, 락을 해제해 주는 것까지 무조건 락은 해제하고 그다음 이제 넘어가야지 되겠죠. 코드에 네, 에러는 없고요. 네, 여기까지 네, 좀 더 실무적인 부분 추가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또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락 네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락을 걸 때 뭐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데서도 걸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락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다른 데서는 이름 뭐라고 했지? 저기 푸 썼으니까는 이번엔 봤어 하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뭔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다른 곳에 썼어도 이제 뭐 그런 이제 겹치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 이렇게 뭐 메소드 이렇게 하면은 네,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하면 이제 요 메소드만 되겠죠. 네. 근데 또 지금 요것만 해서는 또 문제가 있는 게 유저가 다르면은 락이 걸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유저가 다르면은 락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같은 유저의 요청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잔액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마지막 그 잔액을 가져오는데 서로 다른 유저면은 동시에 요청이 들어왔어도 뭐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모든 뭐 유저가 서로 달라도 모든 요청에 대해서 다 락이 걸려서 아주 안 좋고요. 이렇게 해서 네, 좀 락을 유저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네, 자 지금 일단 우선 배열로 해서 사실 이 락을 우리가 건 이유는 얘 때문에 건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그 잔액을 가져오는 포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잔액을 가져오는 요 부분을 얘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쓸 수도 있잖아요. 둘 다 그 잔액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동시성 문제를 좀 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서로 락이 다르게 되면은 어
네, 그러니까 락의 이름이 서로 다르면은 그 이제 락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레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데드락이 발생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부에서 이 규칙을 어, 만들어내는 거죠. 첫 번째는 무조건 좀 테이블명 넣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락을 필요로 하는 레코드. 네, 근데 요것만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도 포함이죠. 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규칙을 이제 이름을 정하는 규칙을 갖자 해서 네, 테이블명과 요렇게 조건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만드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지금 문자열이 아니니까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는데 또 이 이름에 길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해시값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시값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다른 데서도 요런 식으로 쓰고 싶다면은 내부에서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 락 네임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쓰자. 그렇게 되면은 동일한 다른 곳에서도 이게 동일한 이름이 만들어질 테고 어, 이 다른 메소드임에도 서로 다른 메소드에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이제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락을 걸어주게 되겠죠. 코드가 에러 없는지 한번 보고요. 네, 에러 없네요. 네.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끝이냐? 네, 여기서 이제 또 더 나가서 또 더 깊게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제가 클래스 다 만들어 놨어요. 요거 사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해서 쓰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요 부분은 무조건 파이널리 해가지고서는 락 해제했는데 또 락 네임 또 잘 이렇게 담아뒀다가 해제해야 되고 근데 또 개발자 중에 이거 또 깜빡하고 또 해제 안 할 수도 있고 막 요런 그런 이제 상황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락 프로세서라는 이제 좀 클래스를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미 코딩 다 돼 있는데 이 코드를 좀 살펴볼게요. 자, 생성자로 테이블명하고 이 로우 데이터 받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요 테이블명이랑 이 로우 데이터 요거를 이제 뜻하는 거겠죠? 요걸 받아서요. K소트로 이렇게 컬럼 그 키 이름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요걸 해주는 이유는 이거나 똑같잖아요, 사실. 근데 요게 값이 다르게 나오면은 안 되니까 무조건 어, 정렬을 통해서 저 컬럼 순서를 바꾼다고 해도 문제가 없도록 네, 이렇게 정렬을 해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네, 다 리드 온리 지원하는 PHP 버전이면은 네, 쓸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처음에는 이제 테이블명, 그 다음에 네, 요 이제 로 데이터 값으로 네, 해시에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락 네임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이제 메소드가 이제 락 메소드가 있는데요. 생성자에서 이미 뭐 락 네임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타임아웃만 이렇게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네, 겟락 실행하는 부분이고요.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네, 이즈락 키드를 네, 이렇게 true로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잠금 해제도 뭐 별거 없습니다. 네, 뭐 릴리즈 락 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었을 때 이제 큰 장점이 뭐냐? 이렇게 소멸자 있죠. 뭐 PHP 하면서 소멸자 쓸 일 거의 없을 텐데요. 네, 소멸자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소멸자는 이제 이 객체가 소멸할 때 무엇을 할지를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잠김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언락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지금 요 코드 대신에 저 클래스를 가져다 쓰는 걸로 한번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아까 전에는 이제 뭐 이제 배열로 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클래스 가져다가 쓰면서 락 프로세서를 하고 이렇게 락해서 네, 이렇게 어 아까 거랑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네, 보시면은 뭐 네, 아까 거가 요만큼이고요. 지금 이렇게 새로 들어온 거죠. 뭐 큰 흐름 네, 모습은 뭐 비슷하죠. 네, 뭐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 만든 클래스를 갖다 썼으니까는 어, 언락을 요거 대신에 네, 요거 대신에 이렇게 언락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물론 이제 뭐 약간 뭐 코드가 좀 깔끔해졌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사실 여기서 언락 요거를 안 해주더라도 결국 이 메소드가 끝나고 나면은 요 락 프로세서의 객체에 가 소멸이 되겠죠. 이 객체가 이 메소드가 종료됨에 따라 소멸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소멸자가 실행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언락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의존하는 것보단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음, 행여라도 네, 개발자가 좀 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꼼꼼함이 좀 떨어지는 개발자가 코딩을 했더라도 요 락 프로세서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이제 않는다. 네. 이렇게 반드시 이제 락이 릴리즈가 된다. 락이 해제가 된다. 라고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아, 네. 음, 예, 여기까지가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 빼먹은 게 없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어, 혹시라도 빼먹은 게 있을 수도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이제 1시간 10분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과 그다음에 디스코드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세요. 다 잠드신 건 아니죠? 네, 예. 질문이 네. 아니 정말 없나요? 이게 뭔가 좀 그래도 되도록 막 이런 거 평소 궁금하셨을 거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지금 뭐 채팅창에 뭐 혹시 뭐 질문 입력하고 계신가요?
뭐 사실 지금 질문은 안 하셔도 제가 오늘 설명한 키워드, 결국은 이제 포 업데이트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get 락, 네, 릴리즈 락, 이 부분을 그런 검색 엔진에 이 키워드로 검색하시면은 이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어, 사실 이제 그냥 데드락 발생하면은 포 업데이트 하고 그 다음에 get락, 릴리즈락 키워드로 자료 찾아보세요 하고서 이제 그냥 툭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답만 주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안 되고 또 왜 그렇게 쓰지? 라는 그런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맨 바닥부터 이렇게 초보 개발자부터 이렇게 점점점점 그 단계를 높여가는 실전에 가까운 코딩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으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2024년 9월 정모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